오뎅의 주성분은 그럼 뭐예요? 단백질. 끓여 먹잖아요. 이렇게 탕을 어묵탕 해 먹잖아요. 기름이나 국물로 녹아 나오겠죠. 고수 요리 연구가들은 약간의 물만 넣고 어묵을 볶아서 깔끔하고 담백한 맛, 무첨가 어묵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만들지 못할 때는 첨가제를 좀 넣게 됩니다. 잘 엉겨붙으라는 결착제, 점도 조절제, 풍미나 또는 보존을 위해서 보존제나 풍미 계량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어묵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최근에 일본 관광을 굉장히 많이 가십니다. 일본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 일본 음식 중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뎅, 어묵이거든요. 그냥 오뎅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은 어묵이라는 말이 공식 표준어인데 왠지 입엔 자꾸 오뎅으로 붙거든요. 오뎅. 그래서 오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어묵 오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은 일본 쪽에서 하거든요. 주성분이 뭘까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살을 으깬 다음에 여기에 소금을 좀 뿌리죠. 그리고 그냥 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서로 달라붙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어묵풀, 오뎅풀이라 그러거든요. 반죽처럼 돼 있는 거예요. 반죽처럼.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뎅의 주성분은 그럼 뭐예요? 어묵의 주성분은 단백질, 물고기의 살 부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뎅 어묵을 고르면 뭐예요? 그냥 동그란 거, 뭐 이렇게 긴 거, 뭐 이게 납작한 거 이런 모양으로 고르지만 일본에 가시면은 오뎅들을 물고기 종류별로도 구분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뭐 도미살로 만든 거, 광어살로 만든 거 이렇게 차별화들이 되어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먹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물고기의 종류별로도 어묵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만든 어묵을 드시면 입이 즐겁죠. 그러면서 뭔가 비싼 걸 먹었고 그 다음에 대접받은 거 갖고 와서 감동, 즉 수치, 이게 어떤 그 감성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하나가 일본의 오뎅 요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격도 제법 비쌉니다. 구성은 알았어요. 구성은. 자, 그럼 두 번째가 있어요. 어묵은요, 오뎅은요, 다이어트 하실 때에 좀 피하라는 음식일까요? 먹으라는 음식일까요? 피하라? 먹어라. 피하라고 얘기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 어묵은요, 튀겨야 돼요. 꼭 튀겨야 됩니다. 절대 튀겨야 돼요. 이유는 뭐냐? 어묵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생선살을 으깨서 어묵 풀을 만들고 이거를 튀깁니다. 우리가 어묵 그러면요,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가 뭐가 있어요? 탄력이 있죠. 어묵은 요 쫄깃쫄깃한 그 탄력으로 우리가 먹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선 생각을 해보세요. 매운탕에 들어간 우럭 매운탕 드셔보시면 살이 어떻죠? 푸석푸석해요. 잘 부셔집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대구탕이든 동태탕이든 우럭 매운탕이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들의 살을 보면은 젓가락으로 발레다가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신 생선회는 어때요? 쫄깃쫄깃하고 탱탱한 면이 있잖아요. 어묵은 어때요? 약간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탱탱함을 유지하고 있죠. 왜 탱탱하냐? 생선 살을 빨리 익히면 높은 온도에서 급속도로 익히면 생선살이 부셔지지 않고 탄력을 유지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묵은 이렇게 풀을 만든 다음에 튀겨내야지만 탄성이 생겨요. 자,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빨리 익혀내면 익혀낼수록 어떻게 되느냐? 탄성을 유지해요. 그래서 어묵은 왕창 집어넣어서 튀겨내는 게 아니고 튀겨내고 꺼내고 온도 올리고 튀겨내고 꺼내고 또 온도 올리고 튀겨내고 꺼내고 이렇게 적정 튀김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지만 맛있어.
그래서 일본을 갔을 때 이런 특화되어 있는 어묵 오뎅을 먹었을 때 맛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작은 규모로 높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튀겨내면 걔들이 갖고 있는 탄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먹는 이런 어묵들은 아무래도 대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와르르 집어넣고 우르르 튀겨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튀겨낸 것에 비해서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이 탄력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어묵들만 잘 먹던 분들이 일본 어묵을 먹고 오면은 감동이었어. 너무 맛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튀김 조건, 튀김 온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물론 물고기의 종류가 바뀌면 오뎅의 맛도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맛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묵을 어떻게 먹는 게 도움이 될까? 그럼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먹는 건 뭐예요? 이렇게 끓여 먹죠. 끓여 먹잖아요. 이렇게 탕을 이제 어묵탕 해 먹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묵탕을 끓이면 국물은 혹시 어떻게 하세요? 어묵탕은요,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묵에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영양소는 바로 기름인데, 탕을 끓이면 표면에 있는 기름이나 또는 그 속에 있는 일부의 기름들이 국물로 녹아 나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맹이만 먹게 되면은 기름을 뺀 어묵 자체만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건 뭐예요? 어묵 볶음. 자, 볶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묵은 어묵 자체도 기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름을 많이 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도 열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리 연구가들 중에서 고수 요리 연구가들은 굳이 어묵을 볶을 때 기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세요. 약간의 물만 넣고 어묵을 볶아서 어묵 자체의 기름만 갖고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먹은 어묵볶음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덜 느끼하죠. 기름 맛도 좀 덜 나고, 그리고 다른 기름과 어묵에 있는 기름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고 담백한 맛도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묵 볶음을 집에서 하실 때는 살짝 물만 넣고 볶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어묵을 먹을 때 피해야 되는 조리법이 있는데, 최근 영상을 봤더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보는 거 보니까 맛은 있겠더라. 바로 뭐죠? 어묵 튀김. 이게 떡볶이 관련돼서 떡볶이하고 그 위에 어묵 튀김 이만큼 얹어가지고 주는 그런 튀김 떡볶이 맛집,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최근에는 포장마차 가면은 어묵 튀김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이게 파는 경우도 있는데, 야, 이거 먹어보면은 어떤 맛이냐? 극강의 바삭함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담백함도 있고, 맛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왜 피해야 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묵 자체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튀기죠. 튀기면 그 속에 기름이 녹아 들어가서 기름 수치가 한 20% 이상으로 농축이 돼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또 튀겨. 그러면 당연히 수분은 더 날아가면서 어떤 이 쫀득함의 바삭함까지 올라가니까 이전에 먹을 수 없었던 입의 즐거움은 주지만 그 속에 기름이 더 들어가가지고 기름이 함량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기름을 피해야 된다, 지방을 좀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묵튀김은 정말 피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첨가가 완전 무첨가는 아니고 그 뒤에 숨겨진 엄마 시즈닝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방금 PD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묵에 무첨가 어묵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뭐냐 하면은 아까 일본의 어떤 어묵 장인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묵 고수들 보면요, 생선 살하고 소금만 갖고 어묵을 만들어요.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선살을 적당히 으깨고 적당한 농도의 소금량이 딱 들어가야지만 그 생선살 속에서 단백질이 녹아 나와갖고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어묵 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풀이 가장 텐션이 좋았다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장 좋은 텐션일 때 또는 적당한 텐션일 때 적당한 온도에서 잘 튀겨내야 정말 환상적인 어묵의 쫄깃함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제 말만 들어도 이게 어때요? 쉬워 보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거나 잘 만들지 못할 때는 첨가제를 좀 넣게 됩니다. 어떤 걸 넣느냐? 얘들이 잘 엉겨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엉겨 붙으라는 결착제. 점도 조절제 이런 거 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났을 때 약간 풍미나 또는 풀 자체의 그 보존을 위해서 보존제나 풍미 개량제 같은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묵을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흡사 고수 느낌의 어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어묵은 어묵 자체가 생선 살과 소금만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 보조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요 같은 식품인데 어떤 건 10,000원이고 어떤 건 50,000원이야. 그러면 5만 원짜리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똑같은 걸 5만 원에 바가지를 씌우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조금만 알아보면은 이분이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묵은 그렇게 첨가하는 게 없으면 없을수록 어묵을 만들기가 더 어렵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소하게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밀을 알고 행복을 즐길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는 행복이에요.